자,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어제 저녁 상대방이 당신에게 특정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꺼내자 상대방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 요즘 이상하다. 기억이 왜 그래? 처음엔 당황하겠죠. 내가 정말 잘못 들었나?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는 당신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섬뜩한 심리 조작.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이 단어는 1938년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정신을 조작하기 위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는 아내가 가스등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네가 예민해서 그래 라고 부정하는 내용이죠. 결국 아내는 자신이 미쳐간다고 믿게 됩니다. 섬뜩하지 않나요?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갉아먹는 심리적 독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며 결국 당신을 그들의 통제 아래 가두는 교활한 전략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에서 혹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인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판단이 흐려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의 잘못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당신이 이상하고 예민하고 잘못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정신을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원리사전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겁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7가지 특징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이 특징들을 안다는 것은 당신의 현실을 되찾고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며 그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우리 안의 상처를 직면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현실을 지키기 위한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부정합니다. 마치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통째로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상대방에게 지난번에 나한테 화내면서 소리 질렀잖아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언제? 너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걸로 오해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심지어 그들이 분명히 했던 약속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내 착각이야 라고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보았는데 상대방은 너무나 확신에 찬 얼굴로 당신의 기억을 부정합니다. 마치 당신이 정신병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헷갈렸나?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점점 커져서 내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하는 자괴감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억과 인지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마치 안개 낀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가 진짜이고 어디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숨기지만 가스라이팅의 현실 부정은 진실 자체를 없애버리려 합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팩트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현실을 심어 넣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오직 그들의 말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들이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심리 조작 게임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로 인해 슬픔, 분노, 좌절감, 불안감 등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때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웃습니다. 겨우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 넌 너무 예민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오버하지 마. 네가 너무 감정적이라서 그래.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당신을 예민하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마치 당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고 당신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듯이 말이죠. 당신의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이 돌아오는 건 공감과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비난과 무시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가? 내 감정이 쓸데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결국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슬퍼도 슬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하며 불안해도 괜찮은 척 연기하게 됩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스스로에게 감정적인 검열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함으로써 당신의 자율성을 빼앗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중요한 일부이자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들은 이 수단을 파괴하는 거죠.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부정당할 때 당신은 결국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맞는 걸까? 이 질문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덫에 걸려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어떤 갈등이 생기든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여 모든 잘못을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약속 시간을 어겨 당신이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들은 사과하기는커녕 네가 나를 너무 재촉해서 내가 서두르다 늦은 거잖아. 혹은 네가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착각했어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라며 자신의 잘못을 당신의 감정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과 잘못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점점 더 죄책감과 책임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게 되죠. 그들의 비난은 마치 끈적한 거미줄처럼 당신을 칭칭 감싸고 당신은 그 거미줄 속에서 허우적대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스스로를 무능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수록 그들은 더욱 쉽게 당신을 조종할 수 있게 되죠. 당신의 모든 행동과 말에 앞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먼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능숙한 사냥꾼처럼 당신의 죄책감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모든 잘못이 당신의 것이라는 그들의 비겁한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이들의 책임 전가는 당신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제는 A라고 말하고 오늘은 B라고 말하며 내일은 C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당신에게 너는 항상 나만 믿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의지하려 할 때는 차갑게 외면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또는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면서도 다음 순간에는 당신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모에비우스의 띠처럼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논리적인 흐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언행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나에게 뭘 원하는 거지? 어떤 말이 진심이고 어떤 말이 거짓이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말 때문에 당신은 늘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조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란스러워할수록, 당신의 정신이 지쳐갈수록 그들의 통제 아래 놓이기 쉬워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순적인 언행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들은 당신을 더욱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결코 진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활한 덫일 뿐입니다. 그들의 말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째 특징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지지나 위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부의 시각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내 친구들은 다 너한테 안 좋은 영향만 줘. 내 가족들은 너를 전혀 이해 못해. 나 말고는 아무도 너를 이렇게까지 아껴주지 않아. 같은 말들을 속삭입니다. 당신의 친구나 가족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거나 심지어 당신과 그들 사이에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려 할 때마다 삐치거나 화를 내거나 당신이 자신을 소홀히 한다며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점점 더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정말 내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가? 가족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결국 당신은 오직 그 사람에게만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그들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마치 좁은 섬에 갇힌 것처럼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세상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고립을 통해 당신을 더욱 완벽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당신이 외부의 시각과 조언을 차단당하고 오직 그들의 말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때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며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후 당신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교활한 전략이죠.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하는 척하며 당신을 가장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6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강화와 비난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악마 같은 모습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당신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매력적이며 당신을 최고로 치켜 세워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당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연인, 친구, 가족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다음 날 갑자기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에게 꽃을 선물하며 너는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그들은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나 당신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모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잘못을 들춰내며 당신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당신의 감정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죠. 이런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들의 좋은 모습에 집착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의 본 모습은 저렇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일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변한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당신은 그들의 비난을 견디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좋은 모습을 기대하며 관계를 끊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다음 한 방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돈을 잃는 것처럼
당신은 그들의 긍정적인 순간만을 쫓게 됩니다. 이것은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학적 기법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지는 보상은 사람을 더욱 중독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이 기법을 이용해 당신을 자신들에게 묶어둡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난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다정함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늪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달콤한 미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조절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7번째, 그리고 가장 비열한 특징은 당신의 가장 깊은 약점과 불안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취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 약점을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말싸움 도중 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거야.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같은 비수를 꽂습니다. 당신이 학력이나 경제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 능력에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들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들춰내며 당신을 괴롭힙니다. 이런 공격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가진 이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들의 말은 마치 독침처럼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파고들어 당신을 끊임없이 아프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점점 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할수록 그들은 더욱 쉽게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여 당신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악랄한 심리 공격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자는 결코 당신을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적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을 무시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혼란스러운 언행으로 당신을 헷갈리게 합니다. 또한 당신을 고립시키고 긍정적 강화와 비난을 번갈아 사용하며 결국 당신의 가장 깊은 약점까지 공격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자아를 파괴하고 당신을 그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교활하고 비열한 심리 조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당신은 이제 강력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지식은 당신의 현실을 지키고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이 7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서 발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본능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현실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이나 날선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기억은 존중받아야 하며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게임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현실을 되찾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원리사전은 언제나 당신의 현실을 지키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경험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원리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